자, 보시면은, 자, 우리, 어디까지 했냐면, 지금, 최상위 기준으로 1, 2단원까지밖에 안 했어요. 가르치기 좀 뭐네요. 그래서 우리가 시험 대비 갑자기 좀 급하게 하면서, 들어가면서, 2단원밖에 못했고요. 제곱근과 실수, 그리고 근호를 포함한 식의 계산, 여기까지 했고, 그 다음에 다음 식의 곱셈 인수분의, 2차분, 2차분 활용이랑, 2차함수 그래프는 좀 이제, 월요일부터 진행을 할 거예요. 자, 일단은 6페이지 펴볼까요? 그래서 한 번 했기 때문에 크게 간단하게 중요한 거 위주로 정리할 거예요. 그래서 다시 좀 기억 좀 떠올려봐요. 자, 오늘 제곱근의 뜻이라고 나와 있어요. 한번 읽어볼까? 제곱근의 뜻. 자, 어떤 수 x를 제곱하여 a가 되는 수. a가 되는 수. 밑줄 쳐볼까요? 어떤 수 x를 제곱하여 a가 되느냐. 자, 그럼 어떤 수를 우리가 x로 놓아볼게요. x로 놓으면, 자, x를 제곱했을 때 a가 되어야 된다. 그거 불어, 듣지 말고. 자, 그래서 얘는 결국에 풀면 어떻게 되냐면, x는 풀마 루트 a 이렇게 갈게요. 됐죠? 근데 얘는요, 다른 말로 어떻게 풀이가 되냐면, a의, 얘는요, a의 제곱근이란 말로 표현이 돼요. 얘는 우리의 약속이야. 뭐뭐의 제곱근 이렇게 되겠죠? 그럼 적어볼까요? 예, 적어보세요. 빈 공간에 없으면 적어보세요. 그래서 뭐뭐의 제곱근, 자, 뭐뭐의 제곱근 형태다 라고 하면 우리가 뭘 세워야 되냐면 x제곱은 a라는 식을 반드시 세우셔야 돼요. 보통은 이제 풀마 루트 a만 그냥 다 세워버려. 근데 우리가 그거는 뭐 기본적인 문제니까 당연히 아는 거고, 근데 우리가 고난도 문제들은 어디서 출발해야 되냐면 여기서 출발해야 돼요. 뭔가 되게 헷갈리는 문제, 복잡한 문제일 때는 반드시 x제곱은 a다. 이 식을 먼저 세우셔야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얘는 어디서 또 나오냐면 우리 고2 과정에서 대수 파트가 있어요. 그럼 거기에서 3의 세제곱근 이런 게 나온단 말이야. 근데 어떻게 해야 돼? 어떻게 해야 돼? 뭘까 답이? x 세제곱은 3. 뭐 이렇게 표현하다가 틀려요, 보통. 왜냐면 이게 아니고 뭐 세제곱근이라서 무조건 풀만 붙이는 게 아니고 x의 세제곱을 했을 때 3이 되는 수, 얘를 의미하는 거야. 그럼 얘는 또 어떻게 들어가냐? 자, 얘를 이항시켜요. 그럼 x의 세제곱 빼기 3은 0이야. 자, 그럼 얘는 세제곱근의 세제곱이에요. 그러면 얘는 인수분해로 들어가는 거야. x 세제곱근은 3, 그리고 x제곱 한번 배웠으니까 얘는 x 세제곱근 3, x 더하기 세제곱근 3의 제곱 이런 식으로 인수분해가 돼요. 그럼 여기서 얘가 0이 되는 x가 뭐야? x는 세제곱근 3이 되고요. 자, 여기에서는 안타깝게도 근이 안 나와요. 허근이 나와. 서로 다른 두 허근이. 그래서 얘는 한 개만 이렇게 쓰는 거야. 그렇죠? 그럼 이거를 유출을 하려면 어떻게 들어가냐면 이 식을 반드시 세워야 된단 말이야. 그냥 외워서는 못 풀어요. 그렇죠? 그래서 뭐 고2 과정, 수투 과정에서도 있고요. 그래서 반드시 저걸로 따라가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얘는 그래프로도 접근할 수 있어. 그래서 방정식 형태로 세우면 그래프로도 이제 y는 x제곱 이걸로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얘를 반드시 좀 중요하게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뭐뭐의 제곱근이다 라고 하면 무조건 이 식을 세워주셔야 돼요. 안 세우면 못하는 애들이요. 됐죠? 자, 그럼 이것만 파악하시면은 이제 두 번째 제곱근의 개수 있죠? 자, 양수의 제곱근 먼저 해볼까? 이거 외울 필요도 없죠? 자, 양수의 제곱근. 예를 들어 3의 제곱근 해볼까요? 3의 제곱근. 다음 양수죠? 그럼 어떻게 해요? x의 제곱은 3 세워야죠? 자, 그러면 x 몇 개 나와? x는 풀마 루트 3에 들어가죠. 그러면 2개가 되는 거죠. 그렇죠? 너무 뻔한 거 아니야? 시키는 대로 했더니. 그죠? 자, 그 다음에 이미 0의 제곱근 볼게요. 0의 제곱근은 또 x제곱은 0이야. x에 뭐 들어갈 수 있어? x는 0 하나만 들어갈 수 있죠. 3개가 되는 거죠. 음수의 제곱근, 마이너스 3의 제곱근 해볼까요? x제곱을 했을 때 마이너스 3이 나오는 수, 뭐 있을까요? 없다. 없죠? 없어. 됐어요? 그래서 얘를 잘 이해를 하면요. 이런 것들을 외우는 게 아니고 조금만 생각해보면 다 알 수 있는 거죠. 자, 그럼 이것만 파악하시면은 이제 두 번째 제곱근의
자, 그 다음에 제곱의 표현 방법. 자, 그럼 제곱근 표현 방법은 그냥 루트 씌우면 되고요. 자, 그럼 그래서 이제 얘랑 비교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제곱근 A와 A의 제곱근. 제곱근 관련돼서 표현 방법은 딱 두 가지밖에 없어. 헷갈릴 필요가 없어. 둘 중 하나니까. 아시겠죠? 자, 제곱근 A는 뭐라고 표현하니? 그냥 루트 A, 루트만 씌워주면 돼. 단순하게. 자, 근데 뭐뭐의 제곱근이니까 x제곱은 a 이렇게 세우고요. 거기에서 양변에 루트 씌우면서 오른쪽에 풀마 붙이면 되니까 x는 풀마 두 개가 나와야 돼요. 이 차이점 적어보세요. 안 적혀있으면 적으세요. 그래서 이번에 제곱근 표현 방법은 그냥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3번 제곱근의 성질. 자, 가로 1번은 큰 이슈가 없어. A가 양수라고 나와 있거든요. 양수 또는 0이라고 나와 있는데 그냥 양수일 때는요 아무거나 다 해도 돼요. 아무거나 하고 싶은 거 그냥 마음대로 다 해서 1, 2, 3, 4번을 마음대로 그냥 풀어내면 되는데, 자, 가로 2번 있죠. 가로 2번에다 별표 3개 쳐볼까요? 한번 쳐 있을 거예요. 가로 2번에 별표 3개. 자, 그럼 얘는 뭐냐면요, 절대값이랑 관련돼 있어요. 절대값. 그래서 x의 절대값 하기 전에 루트 x제곱. 여기 책이랑 똑같이 할게요. 루트 a제곱에 대해서 하는 거죠. 얘 중요하다. 그래서 일단 이 암기하시고요. 얘도 암기 들어가요. 자, 그럼 a가 양수인지 음수인지 몰라요. 모르는 상황일 때는, 자, 루트 안에 전체 제곱이 있으면 절대값으로 가지고 오셔야 돼요. 왜냐면 항상 양수로 나와야 되거든요. 그렇죠? 여유 있어? 들어오세요. 자, 근데 반대로야. 루트 a의 전체 제곱이래요. 제곱이 밖에 있죠. 이건 뭐야? 그냥 삭제시키고 a로만 쓰시면 돼요. 알겠죠? 그럼 여기에서는 큰 이슈가 없어. 절대값이 안 나오니까. 자, 근데 여기서 절대값으로 바뀌었죠? 자, 그럼 여기서 이 두 가지로 쪼개셔야 돼요. 자, a가 0보다 크거나 같은 상황이래요. 그러면 어떻게 나오죠? 그대로. 그래서 a가 그대로 튀어나와요. 그래서 여기 표현 방법에 우리 그대로라고 외우라고 했었죠. 근데 다른 방법, 마이너스 부를 띄고 양수로 나오자. 안 돼요. 그래서 틀린단 말이야. 그 다음에 a가 이제 음수인 상황은 어떻게 해요? 지겹죠, 이거? 그렇죠. 마이너스 a 이렇게 나오는데 마이너스가 붙어서 나오는 개념이에요. 부호가 반대로 나온다. 안 돼요. 잘못되는 경우가 있어. 그래서 이거 외우세요. 그렇죠? 지겹죠? 그냥 많이 했어. 그래서 외울 거 일단 2개 나왔고요. 네, 외울 거 별로 없어요. 그래서 책에다 좀 적어 놓으시고요. 네, 제곱은 대수관계예요. 우리 어차피 좀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게, 고등과정이 아니면 우리 항상 안에 들어있는 숫자 있죠. 루트 안에 들어있는 숫자가 무조건 양수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마이너스 부호가 있더라도 뭐 제곱을 씌워서 주던가, 이거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얘는 부정이 a가 음수인 걸 줄 수밖에 없단 말이야. 왜냐면 허수의 개념을 안 배워요. 예를 들어서 루트 안에 마이너스 3이 나와요. 얘는 실제로 존재하는 수가 아니야? 아니에요. 그쵸? 존재하는 수가 아니야. 제곱했더니 마이너스 3이 나올 수 있어? 없어? 근데 얘는 제곱하면 마이너스 3 나오죠. 허수란 말이야, 허수. 그래서 중3 과정에서 안 나와요. 그래서 이런 거 절대 안 나오니까 안에 있는 게 양수일 때만 생각할 거예요. 그러면 대소관계는 우리가 신경 쓸 필요 없이요. 뭐 3, 루트 7 누가 넣을까요? 당연히 루트 안에 있는 게 넣겠죠. 왜냐면 양변을 제곱해봐요. 3하고 7 하면 왜? 안에 있는 게 양수이기 때문에 제곱을 마음대로 해도 상관없어. 그러니까 이렇게 가니까 이렇게. 아시겠죠? 대소관계 뭐 거꾸로도 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 유리수와 무리수는 살짝 읽어볼게요. 자, 유리수 복습해보면 유리수는 반드시 분수꼴로 나타낼 수 있어요. 밑줄 쳐볼까요? 0이 아닌 정수분의 정수꼴. 분수꼴로 나타낼 수 있으면 무조건 유리수가 되겠다. 그 다음에 무리수는요, 기본 정의가 유리수가 아니면 무조건 무리수야. 실수 중에서 유리수가 아니면 무리수다. 즉, 우리가 풀기는 근데 좋지 않나요? 그래서 순환하지 않는 무한소수 밑줄 쳐볼까요? 순환하지 않는 무한소수가 무리수의 정의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소수의 분류는 우리 유한소수, 무한소수로 분류되고, 무한소수는 순환소수와 순환하지 않는 무한소수인데, 순환소수까지는 유리수에 들어가요.
순환소수는 왜? 순환소수는 우리 분수로 바꿀 수 있었어? 중위 과정에서 바꿀 수 있었죠. 그렇죠? 시험 봤었어요. 그리고 순환하지 않는 무한소수는 무리수가 됩니다. 그렇죠? 근데 우리가 어떤 수가 주어져 있는데 순환하지 않는 무한소수인지 우리가 밝힐 방법이 있어 없어? 예를 들어서 루트 29가 있어요. 아니, 순환하지 않는 무한소수요? 왜? 어떻게 알아? 선생님 모르는데. 다 해봤어? 무한대까지 해봤어? 몰라요. 못해요. 그래서 그런 거 우리 증명하는 거는 안 가르쳐줘. 그래서 우리는 자 어떤 숫자가 들어있는데 루트를 못 벗고 나오죠. 그러면 무조건 그냥 무리수라고 생각하고 암기해서 들어가는 거야. 이 선생님 처음에 이거 배울 때 되게 스트레스 받았거든요. 얘 무리수인지 어떻게 알아? 근데 알고 보니까 외웠어야 됐어요. 그것 때문에 문제가 나왔는데 뭐 루트 17도 나왔어. 이게 무리수인가? 무리수일 수도 있지 않을까? 이성을 생각이 들더라고요. 증명을 할 방법은 우리 방법은 없어. 그냥 외우시면 돼요. 알겠죠? 무조건 무리수야. 루트 못 벗고 루트가 남아있다? 무조건 무리수. 외우셔야 돼요. 됐고요. 네, 실수. 증명은 어차피 거기서 나와요. 고등학교 1학년 과정에서 나오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네, 6단원에서는 실수는 유리수와 무리수 통틀어서 실수야. 자, 실수는 실제로 존재하는 수였죠.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어야 돼. 언제 수직선이나 좌표평면이 나타냈을 때 점으로 찍을 수 있어야 돼요. 그럼 무리수는 실수인가요? 네. 네. 그럼 무리수도 좌표평면에 나타낼 수 있어 없어? 나타낼 수 있어야 돼요. 자 근데 마이너스 루트 2 얘는 좌표평면에 나타낼 수 있어 없어? 없어요. 못 나타내. 실제 존재하지 않는다. 그렇죠? 그래서 무리수도 나타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지금 실수에 분류 보시면요. 실수 안에 유리수, 무리수 구분되어 있고 유리수 분류되어 있는 거 다시 한번 또 보세요. 자, 넘겨서 8페이지 볼게요. 그래서 실수와 수직성 관련해서 우리 말 문제가 이제 중학교 3학년 시험에서 또 많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사실 뭐 어려운 거는 딱히 없어. 많이 보고 많이 풀면 돼서 뭐 걱정할 건 없어요. 자, 어디만 볼 거냐면 우리 실수와 수직성 가로 3번만 볼게요. 가로 3번 보시면 자, 모든 실수는 각각 수직선 위에 한 점에 대응할 수 있다. 한 점에 찍을 수 있다는 소리예요. 한 점에 대응을 붙여볼까요? 그럼 2번. 서로 다른 두 실수 사이에는 무수히 많은 실수가 있죠. 잘 생각해보세요. 1과 2 사이에는 엄청나게 많은 실수가 존재해요. 자, 그래서 3번. 수직선은 실수에 대응하는 점들로 완전히 메울 수 있다. 미출 완전히 메울 수 있다. 미출. 자, 근데 우리가 유리수만으로는요 완전히 메울 수가 없어. 왜냐면 무리수에 구멍들이 생겨요. 근데 무리수만으로도 수직선은 완전히 메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실수에서는 유리수, 무리수가 다 들어있기 때문에 다들 메울 수가 있어요. 자, 근데 가로 4번. 자, 무리수를 수직선 위에 나타내보죠. 자, 근데 얘는요 작도의 개념이에요. 오른쪽에는 가로 작도 써볼까? 작도. 작도가 뭐예요? 그대로 옮겨 그리는 거. 맞아요. 한국말로 이제 쉽게 그대로 옮겨 그리는 거. 근데 한치 오차도 있으면 안 돼. 이론적으로. 그래서 우리 중1 과정에서 작도 합동 배웠어요. 그래서 각도 옮기는 거 기억나요? 각도 옮기는 거. 이 각도를 똑같이 하는데 옮기고 싶어. 어떻게? 각도기를 재서 옮기면 되겠네. 네.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각도기, 눈금은 무조건 오차, 이론적으로 무조건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러면 이론적으로 생기지 않게 하려면 그냥 똑같이 갖다 대는 거야. 누구로? 컴퍼스로 옮기는 거죠. 그럼 마찬가지로 우리 무리수를 수직선에다 표현하고 싶어. 근데 무리수는 우리가 무한소수니까 정확하게 어디 있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딱 찍을 수가 없단 말이야. 아무리 눈금이 주어져 있어. 그래서 우리가 루트 3이라는 눈금이 사실 주어져 있지 않죠. 그냥 1, 2 이런 거는 주어져 있어요. 여기 1 찍으면 된단 말이야. 그죠? 근데 우리 무리수는 찾을 방법이 없어. 그래서 작도하는 방법으로 뭘 이용하죠? 삼각형. 모눈종이와 피타고라스 정리를 이용해요. 그죠? 그래서 여기는 정사각형 나왔는데 우리 보통 우리 직각삼각형을 배우죠. 직각삼각형으로 배워서 여기가 1이고요. 여기가 2일 때. 그러면은 피타고라스 정리에 의해서 여기 길이 몇이요? 루트 5가 되겠죠. 이게 되게 루트 5가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루트 5라는 길이를 완벽하게 찾아냈어. 그러면 이제 뭐예요? 컴퍼스로 여기 찍고 여기 찍어서 쭉 돌리겠죠. 그러면 얘기랑 똑같아요. 그럼 여기 길이도 루트 5가 되겠죠. 그러면 이 루트 5짜리를 표현할 수 있었던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얘 어렵게 넣으면 되게 어려워요.
루트 7짜리 나오고 루트 13을 만드는데 사용되는 직간사각형을 찾으시오. 이런 문제도 본 적이 있어요. 잘 안 나오는데. 있었죠? 그래서 나타내는 방법은 참고로 알아보시면 되고요. 자, 실수 대소 관계는요. 수익선 오른쪽에 갈수록 더 큰 수가 되고요. 그 다음에 2번, 가로 2번에 또 별표 2개 좀 쳐볼까요? 별표 2개. 대소관계의 기초. 대소관계의 기초는 사실 초등학교 때부터 나왔어요. 자, 그래서 우리 어떤 수 3에서 마이너스 2를 뺐어요. 양수가 나와요? 음수가 나와요? 계산하면 양수 나오죠? 맞죠? 그럼 왼쪽에 있는 놈이 큰 거야? 오른쪽에 있는 놈이 큰 거야? 그쵸? 왼쪽에 있는 놈이 당연히 큰 거죠. 맞아요? 자, 부호 상관없이 왼쪽에 있는 거에서 오른쪽에 있는 걸 뺐더니 양수가 나오면 무조건 얘는 이거 이게 큰 거고요. 그 다음에 이걸 마이너스 2와 마이너스 1 해볼게요. 두 수를 뺐어. 양수예요, 음수예요? 음수죠. 맞아요? 음수일 때는 무조건 오른쪽에 있는 수가 큰 거야. 부호 상관없어요. 만능이야, 만능. 근데 우리가 루트나 절대값이 되는 계산이 안 돼요. 그럴 때는 제곱을 해서 빼는 경우도 있어요. 그건 이제 나중 과정이니까 뺄셈 과정 좀 기억해 보세요. 계속 가서 그냥 넘겨 보시고요. 음. 23페이지 등호식의 계산인데 기억나시나요? 별거 없죠. 그래서 기억만 좀 계산이어서 자, 먼저 우리가 루트를 간단하게 하는 방법이 있었어요. 예를 들어서 루트 24 어떻게 바꾸냐? 꺼내서 그렇죠. 얘는 2의 제곱 곱하기 6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제곱이 혼자 곱해져 있을 때는 얘 혼자 제곱 상쇄돼서 나올 수가 있었죠. 그래서 2루트 6으로 쓰면 됩니다. 어렵지 않았죠? 자, 그 다음에 2루트 6과 곱하기 3루트 7 계산하면 어떻게 되죠? 루트 밖에 있는 것끼리 곱하니까 6이 돼요. 루트 안에 있는 것끼리 곱해서 42. 그래서 6루트 42가 됩니다. 기억나시죠? 기억만 쓰시면 돼요. 네, 분모의 유리화도 있었죠? 자, 루트 3분의 7 이렇게 있었어요. 우리 분모에 무리수가 있으면 굉장히 불편해요. 그렇기 때문에 유리수로 바꿔주셔야 돼요. 어떻게 해요? 그렇죠. 루트 3을 분모 문제에 똑같이 곱하면 돼요. 그럼 3, 7, 루트 3 유리화로 됩니다. 이게 뭐라고 불려요? 분모의 유리화라고 부릅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사실 여기에서는 안 나오는데 우리가 심화 교재이기 때문에 이게 나와요. 자, 루트 3 빼기 루트 2분의 1. 자, 얘가 분모가 무리수네.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돼? 루트 3 플러스 그렇죠. 무슨 공식 이용해야 돼요? 다음 식의 곱셈 파트에서 왜 합차 공식 있죠? a 빼기 b 곱하기 a 플러스 b를 하면 어떻게 돼요? a 제곱 마이너스 b 제곱이 되잖아요. 자, 원래 2단원에서는 얘를 안 가르쳐줘. 이 분모의 유리화는 안 가르쳐줘. 근데 우리가 심화 교재이기 때문에 나온 거예요. 그래서 얘는 합차 공식 이용해야 되니까 루트 3 플러스 루트 1을 분모 분자에다가 똑같이 곱하면 되는 거죠. 됐어요? 그럼 얘는 3 빼기 2가 되고 루트 3 플러스 루트 2가 돼요. 이게 1이 돼버리죠? 그럼 얘는 분모 없어져 버려요. 분모가 유리화가 되는 거죠. 1이니까. 됐고요. 다음 넘겨보시고 24페이지에 제곱금 표도 기억나나요? 제곱금 표. 여기서부터 살짝 좀 어려웠던 것 같아요. 자, 제곱금 표는 왜 쓰죠? 핸드폰이나 컴퓨터가 없었을 때 유물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지금은 사실 필요 없어요. 그냥 핸드폰을 네이버에 검색만 하면요 다 나오거든요. 근데 이제 옛날에는 표를 보면서 미리 정리해두고요. 빨리빨리 갖다 사용하려고. 왜냐면 우리 루트 7로 놔두면은 얘 값이 대충 몇인지는 아는데 정확하게 모른단 말이야. 그러면 이거를 그때그때 분석해서 계산을 해야 돼요. 근데 오래 걸리잖아요. 그래서 표를 보고 얘구나 하고 갖다 쓰는 거란 말이에요. 실제로 사용할 때. 그렇죠? 자, 그래서 우리 무리수는 무한소수이기 때문에 소수 셋째 자리까지 반을 시켜놓은 표가 있는 거예요. 이걸 제곱근표라고 하는 거예요. 됐죠? 자, 그럼 제곱근표 보는 방법 한번 해볼까요? 책에 표 있죠? 그걸 봅시다. 자, 2.15 찾을 거야. 자, 그러면 왼쪽 기둥에서 2.1 먼저 찾으세요. 2.1 찾으면 세 번째 줄에 있죠. 2.1 찾고 마지막 5를 위에 기준에서 찾으시면 딱 만나는 부분이죠. 몇이에요? 1.466 이렇게 나와 있는 거죠. 됐죠? 하지만 이걸 문제로 내진 않겠죠.
자, 그럼 제곱근표에 없는 수의 값을 구하는 방법을 찾아가야 돼요. 알겠죠? 자, 예를 들어서 루트 215 찾아볼까요? 루트 215 14.6 이거 어떻게 해요? 저 19. 여기 왼쪽에다가 이렇게 적으세요. 소수점을 이동. 짝수번만 이동시켜야 돼요. 짝수번 이동시켜요. 홀수번 이동시키면 못 찾아요. 짝수번 이동 적어볼까요? 챙겨보세요. 10의 거듭제곱글로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소수점 짝수번 이동시킨 다음에 원상복구 해주시면 돼요. 좀 해볼까요? 자, 215는 제곱근표에 없어요. 없기 때문에 얘를 소수점이 원래 여기죠. 짝수번 이동시킬 거야. 제곱근표에 가깝게 두 번 이동할 수 있어. 한 번 이동하면 안 돼요. 짝수번 이동시켜야 돼. 그럼 얘는 2.15라고 무조건 써. 그럼 얘를 원상복구 시키려면 몇 곱해야 돼 다시? 100을 곱해야지 215가 되죠? 100을 다시 곱해. 됐어요? 100 혼자 나올 수 있죠? 10으로 나오네요. 1.15. 자, 그러면 10 곱하기 1.466 하면 14.66 이렇게 들어갈 수 있는 거죠. 기억나나요? 됐고요. 할 건 없을 것 같고. 자, 그 다음에 6번. 우리 이제 정수 부분과 소수 부분 또 갈게요. 이게 또 어렵죠? 자, 일단 정수 부분과 소수 부분이 뭔지부터 볼게요. 자, 3.77 읽어봅시다. 자, 여기서 정수 부분 뭐예요? 3. 그렇죠, 정수 부분 3이고요. 그 다음에 소수 부분 몇이에요? 0.77 이렇게 나타내는 거예요. 자, 근데 우리가 약속인데 소수 부분은 무조건 0보다 커야 되고요. 1보다 작은 수, 0보다 크거나 1보다 작은 수만을 소수 부분이라고 불러. 음수이면 돼, 안 돼? 안 돼요. 안 돼요. 자, 그러면 이제 마이너스 2.6 생각해 봅시다. 마이너스 2.6. 자, 정수 부분 몇일까요? 마이너스 2. 맞아요? 네. 맞아요. 마이너스 3이죠. 자, 왜냐면요. 자, 얘를 분석해보면 마이너스 2 더하기 0.6이야? 빼기 0.6이야? 빼기 0.6이죠. 그럼 얘를 소수 부분이라고 생각했으니까 정수 부분을 많이 쓰기로 선택한 거죠. 근데 안 되죠. 자, 우리는 소수 부분은 무조건 양수여야 돼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0.6은 소수 부분으로 사용을 못해요. 그러면 이제 무슨 짓을 해야 되냐면 마이너스 3에서 그렇죠. 얘한테 1을 더해주고 다시 얘한테 1을 빼주면 얘는 원래 수랑 똑같죠? 그렇죠? 그럼 얘가 어떻게 변형되냐면 마이너스 3 더하기 0.4로 바뀌는 거지. 그래서 이 작업을 좀 해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로그랑 관련해서 나중에 또 나오니까 기억해 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완벽히 이해 못해도 돼요. 사실 뭐 잘 안 나와. 잘 안 나오는데 옛날에 좀 나왔거든요. 근데 요즘 거의 이제 영향이 떨어져서 정수 부분이고요. 소수 부분은 어떻게 보여? 뭐 0.4 이렇게 써주면 되겠죠. 정수 부분, 소수 부분 이해되셨나요? 대충 이해했죠? 자, 그럼 이제 무리수의 정수 부분, 소수 부분 가볼게요. 자, 우리 파이라는 수를 좀 볼까요? 자, 파이는 3.14 2592 무한대로 순환하지 않은 무한소수, 즉 무리수가 돼요. 맞죠? 다들 알고 있는 사실이죠. 자, 그러면 얘 정수 부분 몇이에요? 3이죠. 맞죠? 그럼 소수 부분은 뭐라고 써야 돼요? 뭐라고 써야 돼요? 0.14 1592 땡땡땡땡. 정확한 표현 방법이 아니죠. 정확한 표현 방법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쓰시면 우리 수학에서는 좀 그래요. 그럼 정수 부분 이제 소수 부분 어떻게 씁니까? 파이 마이너스. 그렇죠. 파이 마이너스 3이라고 해요. 왜냐면 전체 수에서 정수 부분만 제거하면 소수 부분이 남잖아요. 그래서 얘는 파이 빼기 3 이렇게 표현을 하시면 되는 거죠. 기억나시죠? 좀 했던 거. 됐어요. 그 다음에 뭐 정수 부분. 자, 거꾸로 얘가 이제 없어요. 정수 부분이고 소수 부분도 없고요. 그냥 문제에서 정수 부분이 3이라고 나와 있대요. 그러면 어떤 수 x 3의 정수 부분이면 우리 x를 범위로 나타낼 수 있어. 어떻게 나타낼 수 있을까? 일단 3보다 크거나 같고요. 4보다는 작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이해되세요? 그래서 이 범위까지 나타내는 거까지가 수업이었습니다. 별거 없었죠? 생각보다 한기 별로 없어. 이해했죠? 그래서 복습 한번 해보시고요.
오늘 그래도 시험 잘 본 것 같아서 이건 너무 쉬울 것 같은데 어차피 하면 또 좋으니까 이거 먼저 풀죠. 되게 쉬워요. 지금 막 금방 풀죠. 이거 하고 하나 좀 난이도 높은 더 있으니까 두개 하고 시험이 들어가고 저는 왜안 주세요? 너는 지금 그런 게 아니잖아. 빨리